100년을 기다렸습니다.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튜더, 모델은 모나크입니다. 귀한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나크는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시계가 아닙니다. 매장에 가도 볼 수 없을 거예요. 튜더를 사랑한다는 물질적인 증거가 필요한 시계인데요. 모나크를 빌려주신 구독자분 역시 튜더에만 억을 넘는 돈을 쓰신 진짜 튜더 애호가 분이신데요. 튜더를 구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핍박받아야 했던 시절들이 떠오르신다면서 숨어있던 샤이 튜더 단이 일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튜더는 1926년 만들어진 시계 브랜드입니다. 올해 딱 100주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100주년이라는 숫자에 걸맞는 환상적인 무언가를 기다렸는데 그 예상을 크게 비껴갔습니다. 사실 모나코는 처음 나오는 이름은 아니에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드레스워치가 만들어졌던 이력이 있고 그게 다시 돌아온 건데요. 이름은 1990년대 튜더에서, 다이얼은 1930년대 롤렉스, 케이스는 1970년대 스틸스포츠, 핸즈는 튜더와 브레게, 색감과 질감은 고대, 파피루스, 이렇게 서로 다른 시대에서 온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하나의 시계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유독 이 시계가 낯설고 독특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9mm의 작은 사이즈, 두께 11.9mm로 요즘 추세의 얇은 쪽은 아니네요. 러그 투 러그 46.2mm로 짧고 러그 20mm, 가격 812만원. 튜더 포지션에서는 상당히 비싼 편. MT5662 EU 무브먼트,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으로 항자성을 잡았고 COSC와 메타스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전후면 사파이어 크리스탈, 100m 방수, 17cm의 손목둘레 위에서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제 시각에서 측면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 더 멀리 주머니샷. 사이즈는 39mm지만 그건 케이스의 사이즈고요.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더해져서 옆에 38mm 사이즈의 시계와 비교해봐도 다이얼은 더 작게 느껴집니다. 착용감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미드 케이스의 위치가 높은 편이고 러그가 곧게 뻗어 있어서 손목을 감싸는 구조가 아니에요. 케이스가 손목 위에 얹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케이스백이 솔리드백이 아닌 끈적이는 사파이어 글래스인데 거기다 충격적이게도 글래스의 형태가 플랫이 아닌 도명입니다. 케이스백이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구조라 손목과의 밀착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나마 다행인 건 39mm라는 비교적 작은 사이즈 덕분에 불편함이 어느 정도 희석되고요. 엔드링크의 설계가 흥미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체형 브레이슬릿처럼 보이지만 뒤를 뒤집어 보면 일반적인 러그와 그슬의 조합인 걸 알 수 있고요. 엔드링크가 케이스 러그 아래로 깊게 들어가는 방식이라 이 구조 덕분에 일체형 시계에서 느껴지는 특유의 불편함은 조금 덜한 편입니다. 다이얼은 인외 마경입니다. 캘리포니아 다이얼과 세로 브러싱이 들어간 다크 샴페인 색감의 다이얼인데요. 아라빅과 로만이 섞인 캘리포니아 다이얼은 1930년대 롤렉스에 있었던 인덱스 디자인으로 과거 이탈리아 군수기기 업체였던 파네라이가 자국의 해군 특수부대에 공급할 군용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롤렉스에게 외주를 요청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가끔 파네라이에서도 이 다이얼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다이얼이 아니라 오류 방지 다이얼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6시의 스몰 세컨즈 역시 최초의 캘리포니아 다이얼에 대한 오마주로 생각됩니다. 인덱스의 소재가 조금 독특한데요. 플라스틱이나 쇠는 아닌 것 같고 옷같이 광택이 있으면서 단단한 느낌이에요. 아마 불투명한 세라믹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보통의 인덱스에는 야광도 붙고 크롬 도금도 붙고 하면서 부피감이 커지는데 이건 추가적인 덧붙임이 없어서 그런지 사이즈는 적당해 보이는데 두께감이 조금 얇아 보입니다. 다이얼의 질감과 색감은 고대 파피루스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세로 브러싱이 더해지다 보니 시계의 연대가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고요. 각도에 따라 색감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 색감이 되게 편안할 수밖에 없는 게 10원짜리와 질감과 색감 모두 되게 흡사해요. 핸즈는 튜더의 스노우플레이크를 브레게 스타일로 비틀었고
인덱스와 질감은 다르지만 색감은 동일하게 맞춰놨습니다. 케이스의 형태는 불규칙한 팔각형 구조입니다. AP 로얄 로크 파텍 노틀러스로 대표되는 1970년대 럭셔리 스포츠워치의 디자인의 베이스를 둔 듯하고,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니스 대피가 생각나더라고요. 빌드 퀄리티는 튜더답게 좋은 편인데요. 이렇게 얇게 들어간 유광 피니싱과 상위 브랜드에서 사용되는 불규칙 브러싱이 발려있는 방식을 보면 지금까지 튜더의 얼굴 마담, 블랙베이 58이나 펠라고스 혹은 레인저에서 보여줬던 마감 방식보다는 로얄에 조금 더 흡사한 느낌이에요. 브레이슬릿도 독특합니다. 링크의 배열 자체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H링크를 베이스로 하는데요. 가운데 들어가는 링크를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뼈대가 솟아오른 삼각형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롤렉스의 데이데이트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을 튜더스럽게 해석한 게 아닐까. 무브먼트는 튜더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COSC 크로노미터 인증과 메타스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사실 메타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COSC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표기하는 건 역전압 같은 중복 표기라고 생각하는데, COSC는 무브먼트에 대한 인증, 메타스는 무브먼트를 포함한 시계 전체에 대한 인증입니다. 메타스 인증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양산형 브랜드 중에서는 오메가와 튜더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루 오차, 0초에서 5초, 마이너스 오차를 아예 허용하지 않고요. 15,000가우스의 항자성 시계 브랜드들이 보통 여기서 무너진다고 해요. 65시간의 파워 리저브, 그리고 튜더 역사상 가장 정교한 무브먼트 피니싱입니다. 쇠 냄새가 격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네바 스트라이프, 뒤에 숨겨진 베를라주, 깨끗하고 깔끔한 피니싱을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튜더, 뉴 튜더입니다. 가장 튜더스러운 게 무엇인가를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적응하기 매우 힘든 시계예요. 실물을 본 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사실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원래 튜더는 이렇게 흥미롭고 독특한 시도들을 많이 했던 시계 브랜드입니다. 오히려 형인 롤렉스가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극도로 몸을 사릴 때, 튜더는 일종의 실험실 역할을 자처하면서 좋게 말하면 대담하고 특이한 시계, 나쁘게 말하면 괴작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시계를 보자마자 노스 플래그가 생각나더라고요. 모나크와 마찬가지로 조금 색다른 방향을 시도했던 모델인데요. 제2의 노스 플래그가 될지 튜더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튜더를 구매하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튜더가 수단인 사람입니다. 롤렉스로 넘어가기 위한 인질로서 튜더를 선택해요. 두 번째는 튜더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튜더의 감성을 좋아하고 튜더의 워치메이킹을 사랑하고 튜더를 위해서 튜더를 구매하는 사람들이요. 모나크는 롤렉스의 그림자로부터 탈피를 선언함과 동시에 진짜 튜더 애호가를 위한 헌정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eel it like a rhythm that hit that change where we're double timing forward. I love the way you look like summer but burn like a fire in winter.